기아 자와니에리가 이번에도 부담감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73구를 던졌는데 잡은 아웃은 단 8개였습니다. 단순히 한 경기 부진이 아닙니다. 시즌 8경기 중 5경기에서 5이닝을 채우지 못했고 평균 자책점은 8.53까지 올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9이닝당 탈삼진은 9.95, 거의 리그 정상급이라는 사실입니다. 구위는 살아있는데 결과는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모순을 오늘 데이터로 풀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여드릴 첫 번째 데이터 카드부터 보겠습니다. K9 9.95, BB9 8.17입니다. K9은 9이닝을 던졌다고 가정했을 때 잡아내는 삼진 개수, BB9은 같은 조건에서 내주는 볼넷 개수입니다. 이 두 수치를 나란히 놓고 보면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탈삼진 능력은 거의 리그 정상급인데 볼넷도 거의 같은 자릿수입니다. 야구에서 흔히 보는 그림이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보통 K9이 9점대 후반까지 올라가는 투수는 9위로 타자를 압도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그 옆에 BB9이 8점대로 같이 붙어 있다는 건 잡아내는 능력과 자기 발에 걸리는 능력이 동시에 살아있다는 말이에요. 재능과 함정이 한 몸에 들어있는 상태. 이 모순이 오늘 영상의 출발점입니다. 수치는 OSEN이 5월 10일 1등판 직후 보도한 기준이에요. 그날 사직 롯데전 단발 결과부터 짚어보겠습니다. 2.2이닝, 73구, 4피안타, 3볼넷, 4탈삼진, 4실점으로 강판. 한 경기만 떼어놓고 봐도 K9과 BB9의 모순이 그대로 재현됐습니다. 4탈삼진은 충분히 잡아냈는데 볼넷이 3개 나왔거든요. 그럼 이게 한 경기로 끝나는 일이냐? 시즌 8경기 1승 3패, 평균 자책점 8.53. 단발이 아니라는 게 같이 박힙니다. 단순히 K9 한 줄이 아니라 시즌 누적까지 같은 그림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구위가 살아있다는 첫 번째 증거와 결과가 안 나오고 있다는 두 번째 증거가 같은 데이터 안에 공존합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소름 돋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모순보다 더 이상한 숫자가 있어요. 73구를 던졌는데 잡은 아웃이 8개입니다. 왜 8개밖에 못 잡았을까요? 이걸 이해하려면 두 번째 데이터 카드를 봐야 합니다. 73구에 8아웃, 투구당 잡은 아웃은 0.11개입니다. 1구를 던질 때 0.11개의 아웃을 잡았다는 뜻이에요. 일반적인 선발 투수가 5이닝을 75구 안팎으로 끊는다는 점을 떠올리면 같은 투구수로 이일이는 3이닝도 못 채웠습니다. 73개의 공이 거의 다 어디로 새나갔다는 말이거든요. 이 비효율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입증해주는 세 번째 데이터 카드가 있습니다. 스포티비 뉴스 보도에 따르면 2회까지 이일이가 상대한 9타자 중 초구 스트라이크가 들어간 타석은 단 한 번이었습니다. 9분의 1. 거의 모든 타석을 볼부터 시작했다는 뜻이에요. 자, 이제부터가 진짜 중요한 부분입니다. 초구 스트라이크 비율은 첫 공이 스트라이크로 들어간 타석의 비율인데 투구 효율의 핵심 지표거든요. 이 수치가 바닥을 친다는 건 매 타석을 불리한 카운트에서 시작했다는 의미입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무너졌는지 이닝별로 짧게 보여드리겠습니다. 2회는 1사후 윤동희에게 볼넷, 전민재 좌익수 옆 2루타로 1실점. 3회가 진짜 문제였습니다. 선두 황성빈 볼넷, 고승민 적시 3루타, 레이에스 2루수 내야 안타로 추가 실점, 폭투, 그리고 윤동희 볼넷이 나오는 순간 강판. 이 한 이닝 안에 볼넷이 2개 들어있어요. 안타 2개에 볼넷 2개. 이게 73구 8아웃의 정체입니다. 잠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가야 합니다. 안타로 점수를 내준 건 어느 정도 납득할 수 있어요. 타자가 잘 친 결과니까요. 그런데 볼넷은 다릅니다. 볼넷은 어떤 변수도 만들지 못하는 자해성 출루거든요. 73구 중 스트라이크가 먼저 들어간 타석이 9번 중 1번이라는 건 이 자해성 출루가 우연이 아니라 메커니즘 단위로 반복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그렇다면 구위 자체가 무너진 걸까요? 어깨가 안 좋은 걸까요? 다음 데이터를 보면 정반대 그림이 나옵니다. 네 번째 데이터 카드입니다. 5월 10일 사직 롯데전 이유리의 직구 최고 구속은 153km였습니다. 1회 한정으로는 152km까지 측정됐어요. 측정 구간 차이일 뿐 본질은 같습니다. 구속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번 시즌 흐름을 보면 4월 17일 등판에서는 직구 최고 155.9km까지 찍혔습니다. 토미존 수술 후 풀타임으로 돌아온 시즌에 155km대 직구가 나온다는 건 물리적으로 팔이 멀쩡하다는 가장 강한 증거예요. 그런데 평균 자책점은 8.53, 구속은 정상급, 결과는 처참. 이 역설이 핵심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토미존 복귀 맥락을 깔고 봐야 더 선명해지거든요. 이일이는 2024년 6월 일본 요코하마 미나미 병원에서
좌측 팔꿈치 내측 측부인대 재건술과 뼈조각 제거술을 함께 받았습니다. 토미존 수술은 팔꿈치 인대 재건 수술인데 보통 14개월 안팎의 재활이 필요해요. 그 재활을 마치고 2025년 후반기에 실전 복귀, 2026년이 사실상 부상 후 첫 풀타임 시즌입니다. 보통 이런 경우 가장 먼저 의심하는 게 구속 저하나 무브먼트 둔화거든요. 그런데 그 의심을 153km, 155.9km라는 숫자가 정면으로 부정하고 있어요.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결국 팔이 아니라 머리라는 진단이 자연스럽게 따라옵니다. 이범호 감독이 이번 등판 전 이런 말을 했어요. 마운드에서 볼이 또 들어가면 어떡하지? 스트라이크 안 들어가면 어떡하지? 이런 생각들을 하고 있더라. 그래서 마운드에서 노래 부르면서 던지라고 했다. 본인이 던지기도 전에 던질 공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또 볼 던지면 어떡하지? 이 한 문장이 직구 153km와 평균 자책점 8.53 사이의 간극을 채워주는 가장 정확한 단서입니다. 공은 살아있는데 머리가 못 버틴다. 모순 데이터의 정체가 여기서 좁혀집니다.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진은 이 일이 한 명의 이야기로 끝나지 않거든요. 5번째 데이터, 카드입니다. 시즌 8경기 중 5이닝을 채우지 못한 경기가 5경기예요. 8경기 중 5경기, 비율로 따지면 60%가 넘는 수치거든요. 선발 투수가 5이닝을 못 채우면 승리 요건 자체가 사라지고 불펜이 그만큼을 더 짊어져야 합니다. 직전 5월 5일 한화전도 1.2이닝 5볼넷 1사구 5실점으로 강판. 5월 10일 롯데전과 묶으면 2경기 연속 조기 강판이고요. 회복 가능성은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이 일이 본인의 전례가 가장 가까운 비교축입니다. 2023년 시즌 중 BB/9이 7.94까지 올랐을 때 1군 말소 후 재충전 시간을 가진 적이 있어요. 그때 7.94였는데 2026년 지금이 8.17입니다. 그때보다 더 높습니다. 본인 회복 사례가 1차 비교점이 된다는 사실 자체가 지금이 그때 못지않게 무거운 순간이라는 신호예요. 자, 이제 줌아웃을 해보겠습니다. 5월 10일 시점, 기아는 13승 1무 15패, 5위, 1위와 6.5게임 차입니다. 5월 들어 타선이 침묵하고 선발진이 동요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1선발부터 4선발까지는 내일, 올러, 양현종, 이일이로 굳어져 있고 5선발 자리는 황동아가 5월 평균 자책점 0.69의 호투로 차지하고 있습니다. 김태형은 롱릴리프로 밀린 뒤 5월 10일 이일이 뒤에 등판해 1.2이닝 3실점으로 다시 부진했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2군에서 즉시 당겨올 대체 자원이 마땅치 않다는 뜻이거든요. 5선발은 호투 중이라 못 빼고 롱릴리프 카드는 5월 10일에 같이 무너졌어요. 결국 4선발 한 자리가 시즌 운영 자체에 부담을 주고 있는 그림입니다. 단순히 이 일이 한 명의 부진이 아니라 기아 4선발 한 자리가 시즌 전체에 누적 부담을 만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일이가 5이닝을 못 채울 때마다 불펜은 4이닝 이상을 책임져야 하고 다음 등판까지의 운영이 다 흔들리거든요. 한 명의 부진이 한 경기에서 끝나지 않고 다음 등판, 그 다음 시리즈까지 영향을 끼치는 구조예요. 오늘 5장의 데이터 카드를 같이 보셨습니다. K9 9.95 대 BB9 8.17, 73구의 8아웃, 9타자 중 초구 스트라이크 1번, 직구 153km의 평균 자책점 8.53, 8경기 중 5경기 5이닝 미달. 5카드가 모두 한 진단을 가리키고 있어요. 구위는 살아있는데 머리가 못 버티고 있다. 기다림에는 한계가 있지만 한 가지는 분석으로 짚어드릴 수 있습니다. BB9이 시즌 단위로 8점대까지 오른 좌완 선발이 그 시즌 안에 정상 수치로 돌아오는 사례는 KBO에서 흔치 않습니다. 이 일이 본인의 2023년 회복 경로가 지금으로서는 가장 현실적인 비교축이고요. 분석으로는 이번 부진의 정체가 메커니즘이 아니라 멘탈 영역에 있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오늘 이일이의 데이터가 답답하면서도 안타까우셨다면 좋아요 한 번이 다음 분석에 힘이 됩니다. 다음에는 회복 시점 데이터로 다시 검증해 드리겠습니다. 구독하시면 가장 먼저 보실 수 있습니다.